자료들을 오늘 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다소 지금 충격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70조인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 202조라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료를 이 업계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오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다 입법됐다고 몇 가지 올랐는데 좀 다소 놀라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자세하게 이게 회복하는데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지금 정부에서 85조 유동성 계획을 발표하고 책임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연착륙 방안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태영 사태 전부 다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노후계획 특별법이 3월과 4월에 개정될 계획인데 오늘 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초과이익의 80% 가까이 세금을 깎아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봤을 때 약 35층에서 55층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요.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 건폐율이 35층, 55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도 거의 그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20%밖에 안 내는 식으로 완전 로또 형식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뭐 그 건축업계에서 하자는 대로 정부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고 이 노후계획 특별법에 포함되는 지금 재건축이 지금 3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다 뭐 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 상업성이 있는 게 한 100만 가구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가구.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 건설업계가 30% 착공이 위축되고 최소 착공이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계시로 PF 위기감 불안감 다소 진정된 모습이 그래서 지금 역전세 대란이지 제가 PF 위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 200조 폭탄이 조만간에 터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70조라고 이야기하고 유동성을 80조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업계는 200조라고 202조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설산업이 망가지면 금융산업도 붕괴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PF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리만 대비 3배 규모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만약에 더 침체하게 되면은 금융산업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 4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4, 5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몇몇 대형 건설사가 국제적으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게 과거 리만 사건 때 그 부동산 호황기의 PF 자금력이 300% 규모다. 만약에 건설산업이 붕괴하면 금융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까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PF 익스포저 추산 결과 12월 말 기준으로 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202.6조 원이라는 리만 사건이 300%가 넘는 리만 때 그 경기 침체를 겪었던 PF 총액의 3배 가까이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걸 직접 대출하고 유동화 증권하고 다 폭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설사 문제가 아니고 금액 자체가 202조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PF 대출 잔액을 135조로 계산을 하고 80조라고 익스포저가 70조라고 했는데 아니다. 지금 202조다. 보시면은 은행이 44조, 증권이 6.3조 아주 자세하게 다 폭로되어 있어요. 보험이 43.5조, 저축은행이 19.8조, 여신전문금융기관이 26조, 상호저축은행이 4.7조, 새마을금고가 15.7조, 소개가 직접 대출 잔액. 여기서 브릿지로는 뺐습니다. 보니까 브릿지로는 뺐고 그래서 총 금융권이 160조, 유동화 증권이 등록이 5조 원, 비등록으로 사모펀드 형식이라는 게 37조.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아니다. 시작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PF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되니까 알아서 생각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 건설업계가 분명한 거는 건설업계가 금융권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 관련해서 지방 소재안 34평형은 시가 6억 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34평형 시가 6억 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작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금융 측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근본 대책 금융 혜택이 신형 소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한정돼 있고 세제 혜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정말 그 대단한 것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미분양 해소 관련해 지방의 34평 6억 원 이하 중공업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다. 이 이유가 전부 다 PF 대중과 책임 준공 약정이 지금 건설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완공하라. 책임 준공한다는 공사비를 무릅쓰고 자체 자금 투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증감함으로써 신규 개발사에 크게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건설 수준에 급감하고 있음. 현재 다수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축은행 제가 5월달쯤 저축은행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5월 말쯤에 저축은행 토지 담보 대출이 10조 원. 여기 포함되지 않은 대출도 상당수 있습니다. 관련 대출. 근데 지방의 34평형을 6억 원 이하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라고, 이것도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혜택을 부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니 지금 터질 게 200조 원이라고 나왔다고. 처음부터 봐야지. 예? 처음부터 보셔야지. 그래서 좀 있으면 PF 사건이 터질 텐데 국회와 정부가 협조를 통해서 과감하면서 신속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 대상의 부동산을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미분양 물량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입하라는 얘기죠. 미분양 해소, 신속히 해소하라는 게 개선된 사업 추진 여건 토대로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그래서 부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원 등의 합동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금융 공급, 미분양 매입, 사업장 인수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죠. LH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합동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수익이 없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을 재구조하고 금융을 공급하고 미분양을 매입하고 사업장 인수를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을 인수하시라는 거죠. 사업성을 최대한 개선해서 효율적인 형태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특히 미분양 주택 매입에서는 규모와 가격, 구매자의 주택 보유 상관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매입하면 전부 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면제. 사실상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고직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 구입하면 취득, 보유, 양도세를 거의 지금 대폭 감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그리고 시행 주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건축 원가로 LH 등이 매입한 뒤, 맨 처음 원가로 매입한 다음 일정 기간 이후에는 돈을 더 주고 재매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조가 터지면 답이 없다, 이런 거죠. 있고, 지금 이기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건설사가 상당수가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에 따른 자금 지출, 신규 수주 곤란에 따른 현금 유입 부족으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책임 준공이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에 화답해서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났어요. 일단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번에 신흥 부자들도 상당수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하고 재건 초과 이익 산수법 보시면은 이번에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300만 채입니다. 300만 채.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 끝나면 다시 300만 채에 대해서 100만 채 이상은 다시 또 똑같은 바람이 분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특별법이나 이런 거 다 규제를 풀게 되면 똑같죠. 90%면 10%만 계약금만 낸 90% 대출받는 형식으로 다 가겠죠. 일단 세금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70%까지 감면을 한답니다. 그래서 감면폭은 6에서 10년 미만은 10에서 40%, 10에서 15년 미만은 50%, 15년에서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오늘 장기 감면 대책이 발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건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만약에 동거 중인 사람이 주민등록상상 60세 이상인 사람이 존재하면 그 기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투기 과일주는 제외하고 1주택까지만 인정한다.
자, 고령자 여기서 납부 유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조합원은 처분 시까지 지금 제초한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담보재고시 납부를 유예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봤을 줄 알겠지만, 당연히 가산 이자는 매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만약에 30% 내는 거에 대해서도 개발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해서 세금을 낮추겠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면 감면율이 부과 기준이 3천만 원은 83%, 5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5천만 원은 74%, 1억 원은 54%, 2억 원 수익은 부담금이 이제는 28%,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 소액 20년 이상은 이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은 85%에서 95%, 그리고 장기 1,000만 원에서 요 중에서 요 내용 중에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게 돼 500만 원 내게 되면 6년은 이제 10% 보시면 20년 이상은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3천만 원 중에 150만 원만 내면 돼요. 5천만 원은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원래 지금 내던 거 3천만 원은 150만 원, 기존 부담금은 5천만 원은 3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억 원은 1,300만 원만 내면 되고 2억 원을 내던 거는 4,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 장기 보유에 대해서 적용 방식은 1세대 1주택인데 더 또 공제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발표가 오늘 났고요. 노후계획특별법도 발표가 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4월, 이거 둘 다 이제 3월, 4월에 다 입법 예고되고 확정될 겁니다. 3, 4월에. 시행이 이제는 3, 4월에 다 시행이 될 텐데, 4월 27일 날 시행해서 입법 예고가 2월 1일, 오늘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 요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겁니다. 108개 지역, 전국 108개 지역,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이상, 안산, 반월, 창원, 산단, 배후도시까지 추가가 됐고요. 특별정비구역은 지하철에서 500m 이내, 용적률은 법정상 150% 무조건 올려주고요. 최대 500%까지입니다. 150%에서 최대 500%까지. 안전진단이나 기타는 다 면제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연한은 다 면제입니다. 도시의 기준 용적률까지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요. 기존 용적률 초과하는 높은 수준은 과도한 고민을 억제하고 주민 부담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거의 건설업계는 이제는 난리가 난 거죠. 몇 년만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거 일기신도시 계속 있다고 6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할 거라고 일기신도시 재건축 이지랄 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맞죠. 상기신도시도 있고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 여기 최대 높이는 거죠. 전부 다 최대. 그래서 20년 이상만 경과가 되면 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몇 년? 20년 이상만 되면 돼요. 20년 이상이면 부실 수가 있어요. 단일 택지는 30만 평 이상, 그리고 합산은 50만 이하는 제외가 되고요. 구도심과 유후부지 합산은 이거 50만 원 그런 거죠. 유후부지까지 합칠 경우에 그거는 50만 제곱미터는 제한이 되고요. 또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그거죠. 20년만 돼도 다 된다는 겁니다. 최대 108개 지역, 서울이 9개 지역, 노원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알짜배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디라고? 건영 빌라가 제일 대지권이 높아요. 건영 빌라가. 참고로 저는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원 5개 지역, 경남 6개 지역, 전국이에요. 제주 3개 지역이 포함되고 여기서 인천도 5개, 경기가 30개 지역입니다. 전국 108개 지역. 전국이 앞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에서 다 세금이나 이런 걸로 이주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도 지구를 일단 지정을 하고 다른 도시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이미 선도 지구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요.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전부 완화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지 경계선도 0.25 높이까지 대지 경계선도 길이가 0.25까지 완화가 되고요. 인동 간격도 최대한 가까이까지 할 수 있고 세대당 2제곱미터 녹지 추가도 적용해서 배제하고요. 용도 지역별도 1, 2, 3종에서 초고층이라 주거, 상업, 공업지구로 건축물 종류를 제한합니다. 이 주거 1, 2, 3종이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뀝니다. 공업 아시죠? 그 목동 가시면 55층 있는 거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안전진단 면제하고요. 공공기율도 차등화하고요. 용적률 보시면 알겠지만
2배 정도 됩니다. 종전 용적률 10에 40%에서 40에서 70%고 만약에 공업지구에 들어가면 이것도 100% 초과하겠죠. 그래서 1구간이 15%, 2구간이 50%인 도시에서 공공기업 비율이 180에서 330 증가한 경우에 33%로 완화해 줍니다. 평균. 높게 짓고 그냥 건설사 난리 난 거죠. 오늘 보시면 이렇게. 자, 오늘 발표 보시면 이렇게 세금 감면. 앞으로 이제는 취득세, 무제한적 취득세, 뭐 거래세 이런 거 다 8, 90%, 70%, 80%까지 지금 추세로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시즌보다 더 확실하게 건설업계를 밀어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해야 되지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잘 하셔갖고 이번에 이렇게 발표된다고 그래도 GTX고 전부 발표한다고 그래도 집값이 움직일 거냐? 나중에는 움직입니다. 5년 후 정도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5년 이후에 왜 안 움직일 거냐? 근거와 이론 배경을 설명해 줄 겁니다. 뭐냐? 2024년 올해 금리가 일단은 상반기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요. 상반기에 내릴 가능성이 없다. 지금 오늘 발표하는데 3월까지도 안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상반기 끝나가는 거죠. 지금 가장 한국사에서 문제가 뭐냐? 어떤 게 지금 문제냐 봤을 때 다 좋은데 계획은 거창하고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 지금 금융시장이 보시다시피 불안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공포로 바뀔 거예요. 공포 다음에 공황 상태를 겹친 다음에 그 이후 정상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불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BNK하고 신한은행이 2천억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신한은행 하나만 2천억이에요. 앞으로 코코본드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성이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거예요. 그 얘기는 상당히 금융권이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금융 불안. 그런데 오늘 뭐 PBR이 뭐니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코미디죠. 그래서 이런 금융 불안에는 가장 무섭게 진행되는 게 뭐냐? 기업 시장의 자금 조달 금리가 계속 상승합니다. 금리를 내려도. 지금 다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STD, 개인들도 STD로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경기 침체에는 금리를 내려도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 왜? 충당금 때문에, 손실보전 비용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금융 불안 단계입니다. 하반기 된 금융 공포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 공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 단계로 수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길 수 있다고 정부에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KB신종 4천억 발표했어요. 제가 올해 최대의 자금 채권 시장이 열릴 거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금융 불안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안 단계. 금융 불안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능력이 발표를 하고 BW 발행을 해도 금융권에서 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리스크 비용만큼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금 정색이 더더욱 진행되겠죠. 그 자금 정색은 기업의 신용평가 전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황 단계까지 다 진행이 돼야지 그다음에 정상화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그런 게 없이 정상화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거는 사실은 미친놈들이 정신병자들인 거죠.